3교시에서는 이어서 아까 VLOOKUP, HLOOKUP을 이제 설명을 좀 드렸죠. 또 한 가지는 인덱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거 이제 간혹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HLOOKUP과 VLOOKUP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실제 출제가 됐었던 건데요. 부장이냐 과장이냐 사원이냐에 따라서 수당을 부장인 경우 70만원, 뭐 50만원, 뭐 30만원 뭐 이렇게 이제 쓰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 과장이죠. 과장이니까 50만원 여기다가 입력하게 하고 여기도 50만원 사원은 30만원 뭐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요게 이제 일단 열을 참조하는 거니까 VLOOKUP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사에 있는 값을 가지고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 참조가 이게 달러가 붙은 게 절대 참조죠. 상대 참조가 아니라. 그래서 C13에서부터 요 값죠. 참조하고 여기 두 번째 열이다. 그럼 0이라고 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false라는 거죠. 정렬되어 있지 않은 거. 정확한 값을 찾겠다라는 경우고 과장이면 과장. 아까 HLOOKUP 같은 경우 설명을 드렸죠. 이제 어떤 범위 내에 정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true로 하는 거고, 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요거에 반드시 일치하기 때문에 false라고 적어줘야 돼요. 0이 false를 얘기합니다. 그죠? 이제 요게 정답 1번이 되겠고, 요거는 요 사이트에 가면 요게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들이 HLOOKUP과 VLOOKUP 함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반드시 나오는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좀 이해를 해서 학습을 보충 시간을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HLOOKUP과 VLOOKUP은 말 그대로 어떤 행이나 열에 대해서 참조하는 값이잖아요. 그 다음에 행과 열의 어떤 특정한 값을 참조할 때 쓰는 게 인덱스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 방법은 요거랑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행과 열에 있는 값, 요거는 행이나 열이냐에 하나만 참조하는 건데, 행과 열의 배열로 된 참조 값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인덱스라는 걸 씁니다. 인덱스라는 함수를.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따로 좀 공부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있고요. 제모 함수는 여기도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미래 가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뭐 이자율 계산, 그 다음에 뭐 원리금 계산하는 거, 뭐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요걸 한번 볼까요? 레이트, 요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요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자율 6%, 그러면 월 이자율은 나누기 12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2로 나눠주고 월 이자율을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뭐 1년 한 달, 근데 12개월, 1년 후에 10만 원씩 넣으면 넣는 경우니까 마이너스 값을 넣겠죠. 그렇죠? 은행 나를 기준으로 내 거에서 빼가는 거니까 그죠? 내한테 빌리는 거는 이제 다시 대출이자가 되겠고, 뭐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100만원, 10만원을 이제 12개월 6%가 이자율이 센 거죠. 그렇죠? 그러면 123만 3,556원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좀 보면 요거를 뭐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숫자로. 그래서 FV라는 게 미래 가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넣어 놓잖아요. 그래서 뭐 6% 한번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6 나누기 12 그러면 이제 뭐 2분의 1, 0.5가 되겠고, 그 다음에 B 곱하기 뭐 1이니까 뭐 12개월, 뭐 12년, 단위가 뭐 연이 됐든 월이 됐든, 월로 했으니까 12개월 후에 만약에 일시백, 천만, 10만 원을 넣었다 이거예요. 저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거랑 좀 다르네요. 여기 보면, 6 나누기 6%니까 이게 0.06으로 해야 되는 건데 0.06죠.
이렇게 해야 맞는 거네요. 그리고 단위가 보면 레이트네요. 레이트. 그죠? 0.06%를 12개월. 그 다음에 이제 12개월 후에 10만 원씩 넣어 놓는 경우, 미래에 12년 후에 또는 12개월 후에 123만 3,556이 되는 거고, 이거 플러스를 한다는 얘기는 은행에 빌리는 거죠. 그렇죠? 은행에 빌리는 이제 지금 10만 원, 10만 원 빌리게 되면 토탈 12개월 후에는 123만 3,556원을 갚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런 경우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수학식으로도 이제 유도할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엑셀에서는 이렇게 피처 밸류, 그 다음에 프레젠트 밸류, PV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연도별로 금액이 있을 때 이 금액의 어떤 연차별 미래 가치도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있는 돈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도 있고, 그 현재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거의 미래 가치는 당연히 이자 때문에 높아지는 경우고, 그 미래 가치에 대한 금액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경우는 이자율 때문에 작아지는 거죠. 은행에 넣어놓게 되면, 또는 이제 이자율이라는 개념의 특징이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대한 거 있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게 이자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래 가치는 그 현재 100원이 미래에 10년 후에 100년 후에 뭐 1000년 후에 이 돈이 증가하잖아요. 왜? 이자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미래에 뭐 1000만 원은 현재 보면 아주 적은 금액이 되겠죠. 1000년 후에 100만 원은 현재 아무죠.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걸 구하는 게 PV이고, 요거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게 그 PFV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 주어져야 될 게 그 이자율, 그 다음에 월 이자율이다 그러면 이게 월, 그 다음에 이게 내가 넣어놓는 경우면 마이너스, 빌리는 경우면 플러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끔 좀 쓰고,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뭐 은행에서 뭐 이자율만 보통 보잖아요. 그렇죠? 요 이자율. 당연히 요 이자율이 이제 높은 게 미래의 가치를 높게 하는 경우고, 반대로 갚아나가야 될 돈이다 그러면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적게 갚아나가는 거죠.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 수식을 컨트롤 시프트 엔터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배열 수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요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좀 기출문제 가지고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요 예제도 요 예제 1, 2, 3, 3, 20, 10.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데이터를 아까 여기다가 좀 입력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1 곱하기 30,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20, 그 다음에 3 곱하기 10, 30. 좀 이렇게 이제 하고 싶다. 그런 경우가 이제 배열 그 연산을 쓰는 경우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sum sum 이래 가지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sum 그 다음에 곱하기 뭐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이렇게 30, 40, 30에서 이게 얼마가 되죠? 30 곱하기 30 더하기 40, 그 다음에 30이 돼서 10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 이제 이렇게 요 중괄호가 중간에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배열 배열 연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이제 콜론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칸마로 돼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를 그죠? 요거를 이렇게 여기처럼 30, 20, 칸마 10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면 360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1 곱하기 30 더하기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칸마로 되어 있는 경우 1 곱하기 30, 그 다음에 1 곱하기 20, 그 다음에 1 곱하기 10 각각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각각. 그 다음에 다시 요놈은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게 되면 2, 3은 60 더하기 40 더하기 2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거 그래서 3, 3은 90 더하기 3, 2는 60 더하기 30. 그래서 요거는 360.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데, 요게 이제 요 각각에 대해서 계산하는 건데, 요게 이제 원래 이제 요거 곱하기 요거랑 좀 다르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세미콜론을 써야지 그 배열상수를 쓰는 경우고, 칸말을 쓰는 경우는 좀 다른 경우예요. 요게 이제 아까 설명을 한 거죠. 그렇죠? 열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고, 각각 한 번씩 곱해서 나와주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해서 나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하지만 이제 요게 결과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요 칸마를 붙이는 경우는 각각에 대해서 해주는 경우고, 이렇게 배열상수로 해주는 경우는 각각 행에 대해서 곱하기 해서 더해주는 거죠. 썸 프로덕트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칸마를 하는 경우와 결과값이 다르다. 다른 결과를 나올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배열상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수식 앞에 요 중괄호가 있는 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써서 배열상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면 이게 만약에 월, 그 다음에 습도라고 할까요? 뭐가 됐든지 간에 요거를 가지고 좀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 삽입에 가보면 있죠. 삽입에 가면 주차 차트라는 게 있어요. 월벌 습도. 그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차트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꺾은 선이라든지 원형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들인데요. 이제 X축, Y축 값을 넣을 수도 있고, 추세선을 추가할 수도 있고, 감소하는 거냐, 증가하는 거냐, 데이터 값을 넣을 수도 있고, 차트 제목을 이제 수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차트를 넣을 때 요거에 대한 거를 이제 사실은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넣지 않더라도 나중에 입력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요런 경우를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1월 달에 요 값. 그렇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수정하는 경우는 이렇게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2016 버전에서는 다 나와요. 요거와 관련된 값들의 설정 방법, 테두리를 어떻게 할 거냐, 테두리를 빨간색으로 할 거냐, 몇 포인트로 할 거냐. 커지게 되면 요 테두리가 점점 커지는 거 보이시죠? 하면 투명 들어가는 게 아주 많고요. 여기 배경을 채우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와 관련된 데이터를 넣는 게 여기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을 여기 넣으면 이렇게 데이터 값도 넣고, 추세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요거 월별로 감소하고 있구나. 이 값이 커지면 이제 이렇게 증가, 감소, 증가. 요 값을 이제 또 추세선에 대한 값을 또 이제 다 넣을 수가 있죠. 여기다 보면 저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선형 예측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또 예측하는 값도 만들 수가 있고, 요거를 지수 형태로 할래, 로그 형태로 할래, 다형식 형태로 할래,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복잡한 통계적 기법을 좀 이해해야 이 개념을 알 텐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거 데이터 표를 밑에다가 넣는 것도 할 수가 있고, 요 간격의 평균에 대해서 오차를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범례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요거를 이제 다 이해하시고, 이거에 대한 형식적인 건 이 오른쪽, 그다음에 값들은 여기에 출력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요거는 이제 디자인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게 되면 요 차트 종류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꺾은 선으로 변경하겠다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고, 여러 가지의 차트의 종류가 상당히 많죠. 여기 삽입해 보면 차트가 이게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거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제 10.2를 드래그 컨트롤 키를 하게 되면 이게 11, 12, 13, 그래서 13이 되는 거예요. A4열에. 이건 아까 브이루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엑셀에서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이 옳지 않은 경우는 요겁니다. 그렇죠? 나머지 거는 다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파일에서 저장하기를 누르잖아요. 하게 되면 뭐 찾아보기를 눌러서 그 저장할 수 있는 게 뭐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게 엄청나게 많죠. PDF뿐만 아니라 유니코드. 뭐 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거 이거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이전 버전, 다음에 XML 데이터, 웹페이지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CSV라 그래서 이 형태로 할 수가 있고, 다른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나 이런 걸 넘길 때, 그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파일을 XLT 파일로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아까 그 2교시 때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레프트는 이제 뭐 왼쪽에 3개.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1이에요. 1. 그런 경우, 이건 아니고, 오른쪽에 요거 3개 아니고, 요거는 세 번째에서 1개, 요거네요. 그죠? 세 번째 1개니까. 요거는 이제 세 번째 1개가 1이냐? 1이면 true, 아니면 이제 false. 3번이 정답입니다. 선 프로덕트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1 곱하기 1은 1, 그 다음에 2는 4, 5가 되죠. 그 다음에 3, 3, 9, 14, 1, 그러니까 15가 되네요. 더하기 해주는 거, 곱하기 하면서 더하기 해주는 거. 각각의 요인별로.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을 때 도구 일반 옵션에서 그 이제 쓸 수 있는 그게 뭐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여기 옵션에서 해당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뭐 확장자 설정 이런 건 안 되지만 요 암호 설정이 가능합니다. 암호 설정.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경우는 이제 이름과 파일 이름 저장하는 거와 관련된 거고, 옵션에서 설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옵션에서 설정하는 경우는 이 중에서 암호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그 엑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